요즘 LAFC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표현을 종합해보면 이 상황을 단순한 스폰서 협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구단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경쟁이라는 말조차 부족하고 오히려 전쟁이라는 단어가 더 현실에 가깝다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특정 기업 로고가 유니폼에 붙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LAFC라는 구단이 어떤 규모와 의상을 가진 조직으로 제정이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놓여 있습니다. 손흥민이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첫날부터 상황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LAFC 공식 SNS 팔로워 수는 단 하루 만에 17만 명 이상 증가했고, 이 수치는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구단 내부에서도 경고등처럼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아시아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공유돼 있었지만 문제는 그 반응의 속도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LAFC는 기존의 MLS 구단이라는 틀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유럽 B클럽급 관심이 거의 동시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스폰서 부서는 계획된 시나리오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국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증언이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메인 스폰서 경쟁은 제한된 숫자의 기업이 조용히 맞붙는 구조입니다. 많아야 두세 곳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고 구단이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손흥민 합류 이후 LAFC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원래 공석이던 메인 스폰서 자리에 손흥민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8곳이 넘는 미국 대기업이 동시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기업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글로벌 IT 기업, 위료그룹, 금융기업들이 포함됐고 한국 기업 중에서는 현대자동차와 아시아나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현지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단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문제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가격을 정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 MLS 기준으로는 손흥민 효과를 설명할 수 없었고 어느 선이 적정선인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LAFC는 MLS 역사상 전례가 거의 없는 선택을 검토하게 됩니다. 손흥민이 있는 유니폼 가슴 자리를 원한다면 기업이 직접 금액을 제시하라는 공개 경쟁 구조입니다. 가장 높은 가치를 적어낸 기업이 메인 스폰서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는 MLS 비즈니스 관행 자체를 흔드는 결정이었습니다. 기업들의 판단은 감정이 아닌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미국 내 인지도 높은 선수가 아니라 아시아 전역과 유럽 프리미어리그 팬층까지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 시장은 물론이고 이미 형성된 유럽 팬덤까지 고려하면 그의 영향력은 단일 리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를 광고비로 보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유니폼 가슴에 로고를 올리는 순간 그것은 단기간 노출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브랜드 확장 프로젝트라는 인식이 내부에서 공유되었고 이로 인해 실무 마케팅팀이 아니라 기업 본사의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직접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이 사안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LA 현지 축구 전문 기자들 역시 이 현상을 기존 사례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흔히 메시와 비교되지만 현지에서는 손흥민 효과는 메시와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이 더 많이 나옵니다. 메시는 이미 완성된 세계적 아이콘인 반면 손흥민은 성장 중인 시장과 안정적인 글로벌 이미지를 동시에 갖춘 기업 입장에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산이라는 평가입니다. NBA나 NFL에서는 치열한 스폰서 레이스가 종종 벌어지지만 축구, 특히 MLS에서 이 정도 규모의 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실제로 손흥민 영입 직후 LAFC의 브랜드 가치는 약 32%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고 구단의 경제적 의상 역시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이상 뛰어올랐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놀라움 이상입니다. 한 명의 선수가 리그의 경제 논리와 구단의 사업 방향까지 바꿔놓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에 가깝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스폰서 전쟁은 돈의 크기를 넘어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MLS 역사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앞으로 LAFC가 어떤 기업과 손을 잡게 될지 그리고 손흥민이 그 유니폼을 입고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LAFC 내부에서는 손흥민 합류 이후의 변화를 두고 보고서 한 장이 공기를 얼려버렸다는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전과 이후의 수치가 너무도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부 자료에서 가장 큰 충격을 준 대목은 경기력이 아니라 수익 구조였습니다. 손흥민 영입 발표 단 하루 만에 유니폼 판매량이 지난 시즌 전체 판매량의 37%를 기록했고 불과 5일 만에 전 시즌 총 매출을 넘어섰다는 수치가 공유됐습니다. 이는 과거 디에고 로시나 가레스 베일이 팀에 있었던 시기에도 한 번도 나타난 적 없는 기록으로 평가됩니다. 아시아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에서 몰려든 대량 직구 주문으로 물류가 일시적으로 마비됐고 급기야 MLS가 손흥민 관련 유니폼 생산 라인을 별도로 긴급 편성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스폰서 시장도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원래 연간 150억 물결표 180억 원 수준에서 형성되던 LAFC 메인 스폰서 자리를 두고 손흥민 발표 직후 미국 현지의 초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동시에 입찰 의향을 전달한 것입니다. 제한 금액은 기존 대비 최소 2.8배, 많게는 3.4배까지 뛰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회자됐다는 내부 전략 문서는 이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려면 손흥민이 있는 팀과 함께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문장이 담긴 자료가 공유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기업 관계자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보다 손흥민에게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는 보도도 전해졌습니다. 이쯤 되면 개인의 이적을 넘어 시장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팬덤의 확장 역시 단일 국가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팬 유입은 물론 미국 내 라틴계 개인 팬층에서도 손흥민의 첫 경기 티켓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장면은 손흥민 출전이 예상되는 원정 경기들이 공식 일정 발표 이전부터 대기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레브론 제임스 라이오넬 메시급 슈퍼스타에게서나 관찰되던 현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LAFC 회장이 남긴 손흥민이 없었다면 리그가 흔들렸을 것이라는 발언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손흥민 영입 자체가 MLS의 중장기 성장 계획, 특히 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을 사실상 구해냈다는 평가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리그는 메시와 손흥민을 아시아 진출의 두 축으로 설정해왔고 만약 손흥민이 미국행을 거절했다면 5년짜리 전략 전체가 지연됐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더 이상 한 팀의 스타가 아니라 리그의 새로운 성장축을 세운 존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LAFC 내부 영상 제작팀은 이미 손흥민 다큐멘터리 준비에 착수했고 미국 축구 전문 매체들은 그의 MLS 첫 시즌을 올해 미국 스포츠 시장 최대의 관전 포인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 축구는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다시 쓰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흥민의 미국행은 단순한 이적일까요? 아니면 미국 축구 역사의 분기점이 될 사건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여파는 대서양을 건너 유럽에서도 강하게 감지됐습니다. 북런던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 장면이 유럽 축구 역사에 전례 없는 순간으로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우에파 주관 대회, 특히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는 중계권과 상업규정, 경기 전후 행사에 대해 철저한 통제로 유명합니다. 데이비드 베컴이나 가레스 베일 같은 전설들조차 친정팀 경기에서 공식적인 개인 헌정 행사를 킥오프 직전에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타 구단 소속 선수, 현재는 LAFC 소속인 손흥민이 마이크를 잡는 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철 같은 규정은 손흥민 앞에서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토트넘과 우에파는 단 한 명의 선수를 위해 관례를 넘어섰고 6만 2천여 관중이 기립한 가운데 손흥민은 여기는 영원히 나의 집입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그의 모습은 전 세계로 중계됐고 이는 단순한 헌정식이 아니라 한 시대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최신 소식과 현지 반응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